활용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볼게요.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시고 정리한 걸 선생님이 보고 내용도 필요하면 내용까지 적게 할게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 돼 있는 거를 지금 보시는 글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글로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식을 만든다는 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야. 뭐로 만든 거야? 방정식으로 만들든 즉 방정식이라고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등식으로 만드는 거야. 부등식이 뭐야? 크기를 비교하는 거지. 크거나 작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아도 되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우리가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할 때는 우리가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끊어서 해주면 제일 좋아요. 자 보자. 1번부터 한번 볼게. 어떤 수에 어떤 수 모르니까 우리 뭐 하라고 됐지? 미지수 x를 사용하자. 모르는 수는 뭐? 미지수. 6을 뺀 후에 3을 곱하래. 이제 보세요. 6을 뺀 후에 3을 곱하래. 그럼 뺐으니까 x 빼기 6이겠죠. 3을 곱하는 게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뺀 후라고 하는 거는 이 수에다가 곱하기 3이니까 우리가 이 수를 지금 계산을 못 하잖아. 그럼 곱하기 3만 하면 6만 곱하기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주자고 우리가 괄호를 쳐주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는 선생님 어떻게 그랬어? 는 이런 거 자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식 하나 따로, 뒤에는 따로죠. 자, 뒤에는 해보자. 어떤 수의 2분의 1배? 얘 7보다 작아. 그럼 어떤 수의 2분의 1배니까 또 2분의 1을 x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는 생략을 해줄 수 있으니까 2분의 1x 이렇게. 7만큼 그러니까 더하기 7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더하기만 하면 되겠지. 더하기란다.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 풀면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은 10이 나오게 됩니다. 풀이는 각자 하셔야 돼요. 선생님 풀이까지 해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식만 만들어내 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식 같은 것도 노트에다가 잘 해놓으셔야지 쌤이 보고 나서 또 쓰고 하면 됩니다. 모르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 10번씩 쓰면 된다. 여기서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자연수예요. 자, 여기 중에 또 서로 다른 두 자연수.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두 개야. 모르는 게 두 개면 미지수 두 개 쓰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은 미지수를 두 개를 쓰면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한 개를 써야 돼요. 이거 뭐 중학교 2학년도 중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야. 그럼 다른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요 뒤에 보니까 보세요. 차이가 얼마다? 9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봐봐. 하나를 미지수로 만드는 거야. 미지수 x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차이가 9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어느 게 큰지 모르겠지만 얘가 더 커. 그럼 나머지는 얘에서 9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죠. 차이가 9니까. 얘에서 9 빼면 이거잖아. 근데 이게 작은 수야. 그럼 얘도 어떻게 해주면 돼? 9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x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나 아니면 합도 되겠죠. 합. 그럼 선생님이 곱과 나누기는요. 이것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합이나 차나 곱이나 나누기도로 나오면 미지수를 몇 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알았지? 자, 근데 여기 끝에 보면 문제가 보세요. 작은 수를 구하세요 돼 있어. 그럼 내가 작은 수를 알고 싶은 거니까 자, 작은 수를 x라고 하자. 작은 수를 x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큰 수가 뭐가 돼요? 큰 수는 차이가 9니까 9가 더 크다는 거잖아. x 더하기 9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딱 끊고. 됐죠? 자, 큰 수는 또 는 나지. 는. 그 큰 수부터 쓰고 큰 수는 작은 수의 3배. 3배니까 곱하는 거죠. 5만큼 작다. 5만큼 작다. 그럼 얘를 들어 어떻게 돼? 같아져야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x의 값은 7이 나오게 됩니다. 자, 3번도 볼게요. 3번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 쌤이 뭐 차이가 되든지 두 수가 나오면 미지수를 두 개 써야 되는데 차가 나오든지 곱이 나오든지 뭐 합이 나오든지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두 수를 나누어 써줘. 목이 6이고 나머지 1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가 나누기가 나오면 나머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나머지가 생기든 안 생기든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시하자고 나누기가 나오면 검산식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검산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우리 검산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또 힌트 또 있어. 작은 수와 큰 수의 합이 41이래. 큰 수로 구하자. 그럼 우선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위에는 검산식으로 풀어야 되겠고 밑에는 이렇게 합이 나와 있으니 우리는 큰 수를 알고 싶죠? 큰 수를 x라고 할게. 그럼 작은 수는 얼마가 돼요? 합이 40이니까 41에서 x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죠. 이거는 수업 시간에 미지수 한 개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요거 이제 신경 쓰시면 되고.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뭐로 만들 거다? 검산식으로 할 거다.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지. 선생님이 미지수가 있든 없든 숫자만 있든 없든 우리가 한 약속은 어떻게 돼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안에는 나누어지는 수가 들어가고 밖에는 나누는 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목은 어디 있는 거야? 목은 요 위에 있는 거. 나머지는 어디 생겨? 요 제일 밑에 생긴다. 이게 우리가 한 약속이란 말이야. 근데 검사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목과 나누는 수를 곱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너무 빨간색이니까 다 안 보이죠? 그래서 x는 41-x에다가 목이 9니까 곱하기 9 더하기 얼마? 더하기 1만 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얘를 풀면 우리가 x의 값이 나오겠다 이거죠. 그래서 x의 값은 37이 됩니다. 풀이하는 건 노트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4번 해볼게요. 자, 어떤 수의 3배의 5를 더한 것을 잘못하여. 자, 잘못한 거는 따로 구하고 이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 보세요. 처음에 내가 해야 돼. 봐봐. 어떤 수에다가 3배. 자, 어떤 수가 x니까 3x에다가 더하기 5를 해야 된대. 이게 처음이야, 처음. 근데 잘못해서, 그렇죠? 잘못한 건 따로니까 따로 해놔야 돼, 이렇게. 5에 배에서 3을 더한 거였대. 됐지? 어떤 수에다가 5배에서 3을 더했대. 이게 바뀐 수야. 잘못한 수.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지. 더니 되죠. 그러니까 처음 수 했더니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24가 더 커졌대.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죠. 이거 식을 만들면 5x 플러스 3은 바뀐 수는 처음 수보다 얼마가 더? 24가 더 커졌다 이거지. 24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x 값은 13입니다. x의 값이 13이에요. 그러면 어떤 수라고 하는 건 x의 값을 묻는 거니까 어떤 수는 13이 될 거고요. 처음 계산한 수는 이게 처음이잖아. 그럼 13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처음 구하는 수는 44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문제는 수업할 때 선생님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연속한다는 개념이 필요해요. 연속이란 말이 나오면 뭐다? 차이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와 다음 숫자와 그 다음 숫자의 차이가 일정한 거야. 즉 더하기가 일정하든지 빼기가 일정하든지 이런 거야. 자, 1 다음에 3 나왔고 5 나왔어. 다음에 뭐야? 7이지. 더하기 2식이 똑같죠. 자, 10인데 10인데 여기 5 나오고 5 나오면 되겠다. 7인데 8 나오고 6 나왔어. 그 다음 뭐겠어? 4지. 빼기 2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연속이란 말은 차이가 일정해야 됩니다. 선생님 방금 더하기잖아요. 이것도 더하기하고 빼기란 얘기하고 차이는 두 수가 가지는 특징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차이라고 하는 건 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지금 또 줬단 말이야. 홀수가 됐어. 그럼 우리 이제 다른 것도 다 알아보자 이거지. 연속하는 자연수야. 뭐 어떤 차이가 있냐? 아, 숫자마다 얼마 더하기 1씩을 해주면 되고, 뭐 홀수가 되면 더하기 2씩 해주겠고, 선생님 짝수도 더하기 2씩이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더하기 2씩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연속하는 세 홀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제일 작은 걸 x, 그 다음엔 x 더하기 4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99가 되니까 합하면 99죠? 그럼 3x 플러스 6은 99. 그래서 x의 값은 얼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나온단 말이야. x의 값은 얼마? 이렇게 나와요. 31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세 개수가 나왔을 때는 보세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도 2씩 차이가 나잖아. 그럼 중간에 걸 x라고 둬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또 이식 차이가 나죠. 그치? 그럼 이걸 다 더하면 3x는 99지. 그래서 x는 얼마야? 33이지.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건 이 33이라고 제일 끝에 있어서 헷갈리긴 하지. 그래서 230이지. 근데 계산이 이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요걸 찾았으니까 요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네요. 연속하는 3개의 3의 배수의 합이 8입니다. 교수는 연속하는데 또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도 특징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죠? 얼마씩 차이 난다는 거야? 3씩 차이 나는 거죠. 자, x, 다음은 x 플러스 3, 다음은 x 플러스 6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3배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5번 풀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 아까 전에 3개였으면 중간에 걸 x라고 두라면서요. 여기는 x 빼기 3, 여기는 x 더하기 3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둘 중에 아무거나 풀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계산은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이걸 합했더니 그럼 얼마예요? 3x죠. 3x가 81이니까 x는 얼마예요? 27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수는 이거죠. 27에서 3 더하니까 답이 얼마다? 30이 정답이 되겠다. 7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 이것도 보세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래요. 그럼 한 개는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해도 되고 중간에 걸 x를 두고 이렇게 1 사이 차이가 나도록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힌트가 뭐냐면 3의 배수 3배는 가운데 수의 3배는 힌트가 또 있네. 자, 우선 뭐 자연수 됐으니까 가운데 수를 우리가 x라고 두자고 했잖아.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둘게요. 그래서 가운데 수의 3배는 첫 번째 힌트고 두 번째 힌트는 3x는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얘를 둘이 합할 거야 2x죠. 합보다 45만 크다. 됐니? 그럼 x 값이 얼마가 돼? 45가 되겠죠. 그래서 세 자연수의 합은 44, 45, 46 이거 세 개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135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해서 또 8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연속하는 세 짝수예요. 세 짝수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식 차이 나죠? 그럼 중간에 거를 x라고 둬서 이렇게 만들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보세요. 가장 큰 수의 4배는 가장 큰 수의 4배는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 얘들 둘이 합할게요. x 2가 되죠. 요게 3배보다 곱하기 3배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마시면 되죠. 그래서 쌤이 늘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곱하라고 하면 곱하고 더하기 하면 더하는데 우리가 더하고 곱하기 나왔을 때 얘들 둘이 숫자에서 괄호를 치냐 안 치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지. 요것만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은 8이 됩니다. 그래서 뭐 3개 넣으니까 6, 8, 10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9번 문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 자연수를 표현하는데 보세요. 자연수를 표현할 때 만일 555라고 하면 이때 생긴 건 다 5 똑같잖아. 하지만 의미가 어때요? 달라요. 이때 5는 500이라고 읽잖아요. 즉 5에다가 100이라는 게 곱해져 있는 상태예요. 얘는 5에다가 10이 곱해져 있는 거고 뒤에는 5에다가 1을 곱해주는 거야. 즉 5가 자리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우선 이게 첫 번째 정리했죠? 지울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보세요. 여기는 뭐 1의 자리를 주었으니까 만약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인데 10의 자리도 모르고 2의 자리도 몰라요. 그럼 모르니까 둘 다 x라고 두면 되잖아. 미지 두면 되잖아. 그럼 한 개 x 두고 한 개 y 둘게. 이렇게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라고 하지 않죠. 왜? 얘는 미지수끼리 있으면 곱하기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연수를 미지수로 표현할 때 자연수의 자리를 몰라서 미지수로 표현할 때는 뭐를 이용하자? 전개식을 이용하자.
이때 전개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입체도형을 이런 입체도형 있잖아요. 를 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돼서 하는 거. 이거는 이름을 전개도라고 하죠. 그림 그린다고 해서. 전개식은 숫자가 돼 있는 거를 하나하나씩 의미가 있는 걸로 잘라낸다는 거야. 그래서 52는 50 곱하기 10, 미안해. 50 더하기 2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10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곱하기 꼴과 더하기 꼴로 나타내는 걸 전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니? 전개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의 자리하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모른다.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면 이거를 원래의 숫자는 10x 10배니까 y는 그냥 y가 되겠죠. 얘들 둘이 더한 값 10x 플러스 y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선 이해됐죠? 그래서 자리수 각각 자리수가 뭔지 다음에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뭘 해야 돼? 전개식은 이렇게 더해주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해보자.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가 있고 1의 자리 숫자가 있는데 1의 자리 숫자는 5야. 이거 우리는 지금 숫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10의 자리 숫자는 모르니까 x라고 하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해? 여기 10으로 곱해주자고 그랬죠? 원래 수는 10x 플러스 5입니다. 이게 뭐라고? 원래 수죠. 선생님이 여기 위에다 좀 적을게요. 이게 지금 공간이 좁아서 이번에만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공간을 넓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처음 수예요. 처음 수 이것도 좀 적을게요. 처음 수는 10x 플러스 5예요.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또 읽어보자.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을 바꿨대. 아까 제가 방금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인데 원래 x하고 5였지. 바꾸면 5하고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50이 되고 얘는 x가 되지. 예를 들어 치면 50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이게 바뀐 수가 50 플러스 x가 됩니다. 쓸 때는 x 플러스 50이라고 쓰면 좋아요. 자, 이제 보자고. 근데 보세요. 바뀐 수는 처음보다 18보다 작다 하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뭐가 나와요? x가 나오겠지. x의 값이 7입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 싶어? 처음부터 하고 싶죠. 여기 처음부터 적어놨죠? 여기다 7만 넣으면 답이 얼마다? 75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정리하는 걸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많이 지우긴 했는데 선생님 적은 대로 순서대로 밑으로 쓰셔야 돼요. 그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의 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 자리 또 봐. 10의 자리 숫자를 안 가르쳐주잖아. 자,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 4야. 자, 그럼 원래는 얘는 10x 되고 얘는 4 되지. 그럼 원래 수는 뭐예요? 10x 플러스 4예요. 이게 처음 원래 수예요. 됐니? 자, 어디 보자. 각 자리수의 합을 7배는 이게 자리수였잖아요. 이게 자리수 이게 표현하는 거 이게 전개식이라고 그랬다. 얘들 둘이를 합은 x 더하기 4의 합의 7개보다 마이너스 6이 작은데 얘가 뭐하고 똑같아? 10x 플러스 4가 이 자연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요것도 이제 풀면 되겠죠. 그럼 x 값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x 값이 이게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6입니다. 처음 수는 64가 돼요.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11번 해볼게요. 자,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3만큼 작은 자연수가 있다. 이래 됐어. 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있어요. 여기는 자리 숫자를 하는 거라 그랬다. 자리수 처음에는.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 x를 할까요? y 할까요? 그게 뭐 상관은 없는데 10의 자리를 x라고 둘게요. 됐니?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가 3보다 작대. 작은 숫자였어. 그럼 얘는 1의 자리는 x 더하기 3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리 만들었지, 그치? 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을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보다 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원래 자연수겠지? 10x랑 x 플러스 3 있지? 그러면 11x 플러스 3입니다. 이게 원래 수. 여기 위에다 좀 적어 놓을게요, 또. 이 자연수랑 했으니까 원래 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가 이거 처음 수라고 하죠.
처음 수는 11x 플러스 3입니다. 왜 그런지 나왔어요? 10의 자리를 x라고 두고요. 1의 자리를 이거라고 둔 거야. 3이 더 크니까 1의 자리가. 그래서 표현을 곱하기 10 하면 되고요. 1의 자리는 그대로. 그래서 얘들 둘이 합친 게 전개식, 원래식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 지울게. 그래서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합의 4보다 각 자리 아까 전에 x하고 x 더하기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적어놓은 거 있죠? 이거 두 개 합치면 2x 플러스 3인데 이거 몇 배? 4배에서 빼기 3 한 거와 같다. 무슨 말 이해됐어요? 이거 선생님이 한 게 여기서 하래. 이렇게 얘들 둘이 어떻게 돼요? 같으면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어? x의 값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x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구하는 거죠. 그래서 25 넣으니까 답이 25가 됩니다. 지금 지운 것까지 차근차근 다시 해야 돼. 모르겠으면 또 돌리고 하세요. 그럼 훨씬 좋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13이야. 아이고, 요부터 좀 적지. 그럼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 자리만 하는 거예요. 우선 자리. 됐죠? 근데 합해서 13이 된다는 소리는 x를 x라고 두면 1의 자리는 13 빼기 x가 되겠죠. 그럼 이거 표현해보자. 그럼 여기 10x 되고요. 얘는 그대로. 원래 수는 얘를 둘 더하면 되니까 9x 플러스 13. 이게 처음 수예요. 됐죠? 자, 10의 자리 숫자와 바뀐 수는 바뀐 수를 해야 되네. 그럼 얘들끼리 바꿔야 되네. 13 마이너스 x, x 바꿨지? 그럼 표현은 10 곱하기 13 마이너스 x, 요건 x. 그럼 얘들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 바뀐 수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130이 됩니다. 됐죠? 요거 좀 지울게. 바뀐 수하고 다 찾았으니까 적어 놓으세요. 화면 정지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보자. 바뀐 수는 아까 바뀐 수가 얼마였죠? 바뀐 수가 마이너스 9x 플러스 130이고 처음 수보다 27만 크대. 그럼 처음 수에다가 27을 더한 게 되겠지. 그래서 x 값이 5입니다. 처음 수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얼마 넣으면 돼? x에다 5 넣으면 되겠죠. 답이 58이 정답이에요. 13번 해볼게요. 이거 위에 것도 좀 지우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에 들으시면 안 돼요. 정리하고 쓰고 정리하고 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현재 선생님의 나이와 현철의 나이 합이 54래. 뭐 둘이 합쳐도 54니까 나 또 이렇게 되면 되지. 선생님 나이하고 현철이 나이에 현재 나이입니다. 선생님 현철을 알고 싶으니까 현철을 x. 선생님은 54 마이너스 x입니다. 54 마이너스 x. 근데 10년 후니까 10년 후. 나이는 우리가 똑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4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얘는 x 더하기 10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보자. 10년 후의 나이가 선생님의 나이가 이거잖아요. 64 마이너스 x. 현철이의 나이의 2배보다 곱하기에다가 빼기 1 한세 적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값이 얼마가 나온다? 15가 나온다. 계산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표를 잡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표를 잡고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2022년에 38살 딸 세대 10살인데 근데 3배 되고 싶대. 그럼 또 하면 되지. 몇 년 지나지 모르겠으니까. 엄마가 38이고 딸이 10살이야. 그럼 몇 년 지나지 모르니까 X년 후라고 하면 되잖아. 엄마 나이는 38 더하기 X고요. 딸의 나이는 10 더하기 X가 되겠죠. 표 다시 그릴게요. 위에 치워서 표를 다시 그리고 현재가 엄마가 몇 살이라고? 38. 딸이 10살이야. 그러면 X년 후면 나이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죠? 10 더하기 X 이렇게 되죠. 됐지? 자, 그럼 이제 보자. 엄마의 나이가 딸의 나이에 몇 배? 딸의 나이에 3배가 되죠.
그럼 이제 x 값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x 값이 나올 겁니다. x 값이 4예요, 4. 그럼 4년 후죠. 2022년 4년 하면 2026년이 되겠죠. 아, 2026년 금방 옵니다, 여러분. 자, 15분 해볼게. 또 봐봐. 또 뭐 있어? 30살 차이래. 근데 엄마 나이 구하고 싶어? 그럼 엄마를 x라고 둘게. 그럼 아들은 30-x죠. 이게 현재예요. 15년 후면 15이 늘죠. 45 빼기 x. 됐지? 이제 가면 돼. 엄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 몇 배? 2배보다 한 살 적게 된다. 이것도 같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x의 값은 46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만 잡고 잘 세우면 돼. 또 이것도 위에 거 좀 씌우고 갈게요. 자, 21번이란다. 16번부터 해야지. 16번 요걸 위를 씌우고 갈게요. 오늘은 20번까지 합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지훈이 나이와 지훈이부터 하면 누나니까, 자, 지훈이 있고 누나가 있다. 5살 많은데 지훈이 알고 싶지. 지훈이 x, 그럼 누나는 얼마? x 더하기 5가 되겠죠. 됐죠? 나이를 합하면 35이. 아, 얘들 둘이 합치면 35이래. 33이래. 그럼 x 값이 그냥 나오네. 그죠? x 값이 그냥 나옵니다. 그럼 x 값이 얼마다? 14가 정답이네. 너무 쉽다, 그치? 자, 요것도 한번 보자. 누나하고 남동생이야. 누나, 남동생 또 적을게요. 또 위에 거 또 지워야겠다. 자, 누나, 남동생 있어요. 누나 통장에 얼마? 10만원. 아따야, 많이 모아놨네. 동생은 5만원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 누나가 5천원씩 소비했다. 자, 소비를 했대요. 이게 원래 있는 거 소비. 소비가 뭐예요? 쓴다는 거죠. 얼마씩? 5천원씩. 얼마 하루에? 얘는 3천원씩 쓴대요. 그럼 뭐 다음날은 여기서 10만원에서 5천원 빼면 되고 5만원에서 3천원 빼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통장 잔액이 2.5배가 되면 몇 개월이니까 몇 개월인지 내가 모르잖아. 근데 한 달에 5천원이니까 몇 개월이면 여기다가 x 달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 x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몇 달씩 지난 거니까. 그럼 누나는 얼마 남겠어? 10만원에서 누나가 남는 건 이겁니다. 10만원에서 5,000x를 빼주면 되잖아요. 당연하죠. 남동생도 5만원에서 쓴 3,000x를 빼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보세요. 누나 통장이 2.5배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곱하기 2.5를 했더니 얘들 둘이 어떻다고? 같게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 팁을 좀 드리면, 이제 식은 이거예요. 팁을 드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등호가 있잖아. 등호가 있다는 거는 양변에다가 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똑같다는 거야. 물론 뭐 곱하기 나누기 할 때는 예외인 게 있어요. 뭐 0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이제 0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때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그라미 가시면 너무 많잖아. 동그라미 너무 많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0으로 나눌게요. 1000으로 나누면 동그라미 3개씩 없애면 되잖아. 그럼 얘도 1000 나누면 어떻게 해? 동그라미 3개씩 없애는 거하고 똑같아. 즉 100 빼기 5x는 2.5 곱하기 50 빼기 3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그게 나누기 1000이니까 우리가 분배법처럼 이렇게 되지. 얘들끼리는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성질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18번도 한번 해볼게요. 18번도 마찬가지야. 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 6,000원, 동생 3,000원 했어. 자, 6,000원, 또 3,000원. 시작은 여기부터죠. 한 200원, 400원이야. 그럼 당연히 뭐 문제를 안 보더라도 몇 개월 지나가는 거냐, 며칠 지나는지 똑같을 거니까, 그걸 물을 거니까 넥스트라고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됐지? 또 얘들들이 지금 쓴 게 아니고 저금했다는 거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같아진데, 아유, 얘들들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또 동그라미 너무 많잖아. 그럼 얼마씩 하자고? 100씩 나누면 되겠다. 그럼 60 더하기 2x는 30 더하기 4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할 때 공식이라든가 성질이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문제를 풀 때 걔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걸 잘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19번 해볼게요. 홍칠하고 제식이 있대요. 똑같아 또. 왜 쉬우고. 12만원, 홍철이 12만원, 제식이 45,000원 있고, 얘는 홍칠이 있는 매달 4,000원씩 제시에게 X원씩 원금을, 예금 뭔 소리야 이거? 아, 얘는 4,000원씩 했고, 4,000원 몇 개월? 15개월. 그럼 제시기는 X 얼마인지 모르는데 15개월씩 넣었대요. 곱하기 X가 되겠죠. 더하기 됐지? 됐지? 그럼 얘들 둘이 몇 배 차이 난다고? 2배 차이 난다고. 이거 계산한 거하고 이거 계산한 게 있는데 2배 차이 난다. 즉 여기다 곱하기면 얼마? 홍칠이 예금이 제시기 2배 는 거. 이 제시기 2배 하면 얘랑 똑같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 이해됐죠? 12만원 더하기 4,000원 곱하기 15는 2 곱하기 45,000원 더하기 15x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천천히 문제 읽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네요. 시야하고 유석이가 있는데 내일 두 사람 1,000원씩 사용을 할 때, 자, 두 사람 모두 얼마? 1,000원씩 사용한다는 거니까 빼기네. 3만원에서 1000x 빼고, 얘는 16,000원에서 1000x 빼기. 똑같이 이게 시야, 위에 게 시야고 밑에 게 유석입니다. 근데 시야 가지고는 또 몇 배? 3배죠. 여기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을 한 개, 얘를 둘이가 똑같으면 되잖아. 근데 이러면 또 어떻게 하자고? 얘는 지금 뭐 나누려고 하니까 뒤에 게 없어서 나누기가 좀 그래요. 19번은. 근데 얘는 똑같이 보세요. 또 1000씩 이렇게 나누어줘도 상관이 또 없다? 없죠. 30-x는 3의 16-x랑 똑같게 됩니다. 그럼 몇치로가 탁 나오게 되네요. 여기까지가 20분까지 풀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